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진짜 뭐 분노의 반등이 나왔죠, 그죠? 네, 코스닥 지수가 4.5%까지 아주 세게 올라왔는데 코스닥 지수가 4% 넘게 급등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가 좀 세게 올라왔는데 그 의미를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앞으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전저점을 깼었는데 이제 오늘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어제 그죠? 이틀 동안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 저기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무방에서 공방에서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얘기들, 미국이 지금 러시아와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은 뭐 특별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냥 방금 나온 이제 증시 점검해드리고 전망해드릴 거고요. 뭐 이제 오늘 저녁 방송 때는 이제 특별하게 주제는 없는데 이런 얘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러시아 전쟁 위기 요 얘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좀 뉴스가 또 새로 나온 게 있으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린 다음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코스닥 지수가 다른 날에 비하면은 오늘 되게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왜 이랬는지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해외 증시랑 좀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하고 엊그제 원전 테마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게 빠질 테마주가 아닌데 정부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현 정부에서 저게 좀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도 상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선거주들도 조금 시간을 내서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소나무님하고 정민규님 그리고 미정영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여기 그 지수부터 보면서 이제 러시아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여기 보시면 뭐 그죠? 네. 최근에 이렇게 쫙 떨어졌죠, 그죠? 4일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금, 이번 주 월화 4일 동안 지수가 계속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였죠? 미국에서 그랬죠. 러시아가 날짜를 딱 못 박으면서 16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서쪽에 있는 도시로 막 이사를 보내고 그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이제 분위기만 자꾸 이제 뭐냐면 전쟁 분위기를 자꾸 이제 만들더라 이거죠. 그랬었는데 어제 뭐 낮에 했던 얘기를 지금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이 자꾸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상하다 그랬었죠, 그죠? 자 보세요. 정말로 러시아가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가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눈을 감고 졸지 마시고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큰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빠져나갈까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빠져나가겠어요? 두 개가 빠져나간다고. 여러 가지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빠져나가죠. 하나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죠, 미리.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거보다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누구죠? 돈이죠. 그죠? 돈이 빠져나간다고요. 돈하고 사람이 싹 빠져나가요. 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떤 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겠어요? 전쟁이 날 거라는 걸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그 돈들이 먼저 싹 빠져나가겠죠. 그 돈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환율이 위로 움직이건 아래로 움직이건 뭐 어디론가는 막 움직이겠죠, 그죠? 그 나라 화폐를 팔아서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 나라 화폐는 약세가 될 거고, 그러면 그 나라 환율은 급등하겠죠, 그죠? 자. 러시아가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막 빠졌단 말이에요. 왜 빠졌냐고요. 러시아에서 전쟁 날 것 같다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개인들이 막 손절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 오늘 상한가가 에노토크 원전 테마주죠. 네. 에노토크도 막 떨어지다가 막 올라가다 이렇게 확 떨어진 거 아니에요? 왜 떨어졌습니까? 러시아 전쟁 난다고 막 떨어졌잖아요. 그죠? 투매 나온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투매 나온 게 러시아 전쟁 난다고. 근데 이걸 보시라니까요. 러시아 환율을 보시면요. 러시아 이게 루블하거든요. 루블. 최근에 환율이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아 여기 이만큼 올랐잖아요. 이게 뭘 오른 거예요? 러시아 환율이 최근에 크게 오른 게 없다니까요. 더 크게 보실래요? 최근에 러시아 환율이 뭐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다가 확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고가 나는 게 없었어요. 7년 전에 러시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4년도인데 그 뉴스 보셨을걸요? 2014년도에 러시아가 여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적이 있어요. 크림반도. 그래서 이제 거기를 실제로 러시아가 가져갔어요. 점령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말 안 듣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적이 있어요. 한 7년 전, 8년 전에. 2014년이니까 8년 전이겠네요. 그죠? 네. 그때 미국이 보복한다 그랬거든요. 미국이 러시아 보고 우크라이나 거기 점령하면 우리가 보복할 거다. 경제 제재 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러시아가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보복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환율이 그때 급등합니다. 이만큼. 근데 지금은 요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속지 마시라고. 미국이 막 제재를 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 다 뻥이에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셔요. 환율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사기를 치고 있군.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서 자꾸 주식시장, 금융시장 흔든 게 누군지 아세요? 미국이라니까요. 바이든 대통령. 저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한 거라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이때 환율 이만큼 뛰었어요. 그때 러시아 망할 뻔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올라왔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별일 없었단 얘기예요. 돈이 안 빠져나갔잖아요. 이 나라에서.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고서 바들바들 떤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뉴스만 보고 이제 다 떤 거라고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렇게 폭락 안 했다니까요. 그죠? 네. 이때도 금리 올렸어요. 이 당시에도. 그때 테이퍼링 한다고 하고 막 똑같은 시기예요 그때.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천연가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천연가스. 맨날 요즘에 TV 틀면 뭐라고 나왔어요? 천연가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천연가스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맨날 그런 뉴스 보셨죠? 자, 일단 1번 찍어보세요. 그런 뉴스 자주 나오는 거 봤다. 1번 찍어보세요. 그 뉴스 계속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천연가스 값이 막 폭등하고 있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 유튜브 쪽에다 찍으세요 빨리.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테마주가 막 꿈틀꿈틀 거렸잖아요. 그죠? 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천연가스 값을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천연가스예요. 네. 최근에 천연가스가 살짝 들었다 놓기는 했는데 그냥 들었다가 원래대로 났어요. 크게 급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신고가 났어요? 안 났어요. 다시 보시라니까요. 최근에 우리 구정연휴 쉴 때 살짝 올랐다가 다 내려왔어요. 원위치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뉴스에서 천연가스가 급등한다고 그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확인 하나도 안 해보신 거예요.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거든요. 정말 러시아가 전쟁할 것 같으면 벌써 신고가 뚫고 나갔어요. 이렇게. 근데 뉴스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맨날 오른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안 올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뉴스가 뭐 하는 데냐면 뉴스에서 언제만 뉴스를 이제 만드냐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있죠. 이럴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양봉 나왔을 때.
큰일 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때문에 전 세계 천연가스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운봉 맞으면서 떨어지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목 나오면 큰일 났습니다.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천연가스 값이 폭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올라가는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옛날에 그 고무줄, 그 여학생도 고무줄 놀이 하듯이 깡총깡총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뉴스 보니까 맨날 그냥 천연가스 폭등하고 있고, 야 진짜 전쟁 날려나 보다. 그래, 금이나 사둬야 되겠다. 미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공개방송할 때 얘기했었죠. 이제 하다가 이제 주식도 할 게 안 되고 부동산도 힘들고 비트코인도 폭락하니까 젊은 2030 세대들이 저기 송아지 사러 간다잖아요. 송아지 재택한 데 500만 원짜리 송아지에 거기 재택한 데잖아요. 근데 살다가 내가 송아지 사러 가는 건 내가 처음 봤습니다, 진짜.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주식도 무섭고 다 무서우니까 저기 어디요? 송아지 저기 그 공동구매지 뭐 송아지 그죠? 거기에다 투자한대잖아요. 나중에 2년 뒤에 송아지 팔면 남는 돈은 나눠 갖기로. 미치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맨날 전쟁 날 것 같았죠,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천연가스 안 올라갔고요. 러시아 환율도 안 올라갔어요. 그럼 러시아에서 돈도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운전에 집중하세요. 네. 자, 보세요. 네.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테마주에 접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러시아 그 테마주 중에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그 테마주 중에서 상한가 나온 게 뭐였어요? GSE 대성에너지죠. 월요일날 기억 안 나세요? 월요일날 대성에너지가 상한가 나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이런 거 상한가 나온 거 안 부러워하셔도 된다고. 응?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정신병 걸린다고. 그 얘기 제가 웃으면서 하죠, 그죠?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천연가스가 신고가를 나야지 이것도 신고가 나는 거예요. 천연가스 값이 폭등했을 때 그때 대성에너지가 이렇게 2배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올라가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아까 보셨지만 신고가 못 냈죠, 그죠? 맨날 거기서 제자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만 천연가스 값이 폭등한다고 가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나오고 거래가 터져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눈봉 맞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최근에 왜 이게 여기를 못 넘어갔겠어요? 매물대도 많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안 하니까 대성에너지 GSE가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1번 찍어보시고. 이해되셨어요? 네. 아 이거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차트 백날 보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자재 관련주들은요 실제 원자재 동향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만 보면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GSE하고 대성에너지 상한가 나왔을 때, 월요일날 상한가 나왔을 때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들고 있으면 정신병 걸릴 거라고. 하나도 부러워질 필요 없다고. 근데 방산주하고 사료주나 이런 거 제가 하라고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재료가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중장기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대성에너지하고 GSE는 그래서 못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상따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괜히 또 고생하시겠죠, 그죠? 네. 거래가 앞에보다 많았다니까요. 근데도 못 넘어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천연가스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천연가스 가격은 신고가를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전쟁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전쟁이 쉽게 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뭐 국정원이나 소련 옛날 뭐 KGB 아는 사람은 없지만 주식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전쟁이 나기 전에 환율, 금리, 채권, 그죠? 그리고 뉴스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그게 그 움직이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거 공부 다 한 사람이에요. 네. 경제학과 출신은 아니지만 주식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 얘기도 원래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전쟁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항상 근거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HTS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지표 갖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뉴스 너무 믿지 마세요. 네. 뉴스 너무 믿지 마시라고요. 기자들 중에 정의로운 기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먹고 살려면 그 정의를 자주 내려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언론사는 정의로운 언론사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기자는 있을 수 있어요. 사명감이 불타는, 그죠? 그러나 정의로운 언론사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뉴스 너무 믿지 마시라고. 그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맨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 위기 고조 그런 뉴스를 막 이제 내보낼 때 언론사에 내보낼 때 잘 보면 그 자료 화면이 거의 똑같은 거였어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2달 동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자료 화면이 거의 똑같았다고요. 잘 보시라니까요. 거의 똑같았어요. 그럼 어디서 그냥 제한된 정보만 받아갖고 계속 똑같은 기사를 계속 그냥 반복해서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눈치를 채셔야죠.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그거였다니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기보다 미국이 러시아를 먼저 자극을 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전쟁 위기 이거를 갖다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죠? 네. 질질 끌면서 계속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려 놨어요. 푸틴이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혼란을 빠뜨렸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거라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면 자기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헐값에 내놓죠. 네. 누군가는 거를 싹 사가는 거죠. 그죠? 매집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매집하려고. 네. 오늘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이 1억인데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손절했어요. 세력이 이렇게 그 미국이건 뭐 누구건 간에 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려서 네,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게 했어요. 5천만 원 손해 보게 했어요. 5천만 원 손해 보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5천만 원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손해 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어가는 거예요. 뭐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죠, 그죠? 네. 기회를 뺏어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뺏었다기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겁에 질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되죠. 개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은행으로 적금 통장, 네, 은행으로, 송아지 사러, 네, 저축은행으로, 다 집으로 네, 다 가버린 거예요. 네. 무서워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손절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세요. 이거는 다 가짜 위기라니까요. 네. 지독하리만큼 하죠, 그죠? 원래 조종이 3개월 조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조종이 아니죠. 근데 아무튼 쥐어 짜는 건데 진짜 작년 하반기부터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고생한 것만큼 수익이 나요. 그리고 나스닥이 앞으로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나스닥이 어떻게 흔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제 긍정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게 급락을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빨리 회복이 돼요. 힘든 만큼 빨리 회복이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천천히 떨어지면 나중에 회복되는 것도 천천히 회복돼요. 네. 어차피 천천히 떨어지건 세게 떨어지건 둘 다 힘들거든요. 네. 어떤 게 나으시겠어요? 빨리 끝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근데 막상 또 이렇게 훅 떨어지면 또 힘들어하세요. 네. 왜냐하면 전쟁 터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전쟁에 대한 그 불안감은 좀 빨리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환율이랑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환율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된다니까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2014년 여기 그때 네, 폭등했어요. 환율이 지금은 폭등 안 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때 이만큼 급등했거든요. 러시아 환율이. 근데 지금은 그거의 한 3분의 1도 급등 안 했어요. 네. 속지 마셔요. 네. 자, 이제 러시아 얘기 여기까지 해드리고 GSE하고 대성에너지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답 나왔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GSA하고 대성에너지 혹시 물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물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요? GSA하고 이제 대성에너지 물리신 분들 그럴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군 병력 일부를 철수해서 어제 미국 지수도 급등 나왔죠. 다우 지수 어제 급등했고 나스닥도 어제 2.5% 급등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래서 급등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또 대성에너지나 GSE 이런 거 물리신 분들은 그러면 러시아가 그 전쟁 안 하면 손절해야 되나요? 이러시겠죠, 그죠? 네. 저 같으면 대성에너지하고 GSE 손절 안 합니다. 왜일까요? 왜겠어요? 천연가스도 원자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시 천연가스 가격이 신고가를 내면 당연히 이제 대성에너지나 GSE가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수혜주가 되거든요. 네. 그때 또 올라오겠죠. 그때까지는 이제 뭐 홀딩 하시든지 그러시면 되겠죠. 그죠? 네. 언제 그럼 천연가스가 급등할 수 있을까요? 좀 걸리겠죠. 네. 근데 아무튼 손절 안 하셔도 회복은 될 겁니다. 네. 돼요. 대신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제 그 원자재 운송기 세력한테 물어봐야죠. 네. 근데 올라오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손절 안 하고 버틸 거다 그러면 그 GS하고 대성에너지를 들고 있는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절에 다니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그죠? 나는 무교다. 그러면 지독한 반성을 하시면 돼요. 네. 나는 공산당이다. 그러면 자아 비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라도 그렇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실력이 돼요. 실력이. 네.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러면은 답 없어요. 네. 내가 잘못했구나. 네. 내가 천연가스도 모르고 내가 대성에너지하고 GSE를 했구나. 천연가스 이거 차트 한 번도 안 보고 내가 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실수 안 하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 4.5% 급등했는데 되게 세게 올라왔죠. 그죠? 아시아 증시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현재 유럽 증시는 그냥 뭐 보합이에요. 보합인데 오늘 아시아 증시 끝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좀 일본이 좀 세게 올라왔어요. 자, 잘 보이시죠? 네. 일본이 한 2%, 어제 우리나라처럼 많이 떨어졌으니까 2% 올라왔고, 여기 보시면 이제 호주는 1%, 그죠? 중국은 0.5%, 대만 1.5%, 태국 0.9%, 태국은 빼고. 여기 이제 뭐 인도네시아는 뭐 0.6%, 네. 인도는 약보합에서 마감했네요, 그죠? 베트남도 좀 빠졌고.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그렇죠? 네. 4% 급등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세게 올라왔을까요? 왜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환율이 오르지도 않고 천연가스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전쟁을 할 거다, 그 한마디 그 뉴스 그걸 가지고 개인들이 전쟁 날까 무서워서 다 손절한 거예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네, 완전히 공포한테 공포심에 서로 잡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건드렸죠. 네. 개인들 패닉 와서 그래요. 이거 오늘 4.5%나 올라온 거예요. 이틀 동안 급락한 거, 월요일날 화요일날 빠진 거 오늘 하루 만에 다 올려놨잖아요. 그죠? 네. 오늘 또 4.5% 이제 이런 양봉이 나왔죠. 이거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 바닥 나왔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자, 보세요. 제가 어제 강의 뭐 했어요? 차트 분석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차트 분석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4.5% 올라오면 또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바닥 나왔나요? 네. 차트 보지 말라니까요. 저는 전문가니까 방송해야 되니까 이거 띄워놓고 하는 거지. 차트 뭐 보신 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분석하지 마세요. 근데 차트를 보는 순간 바로 분석을 해버려요. 분석을 왜 하지 말라고요? 규칙적이지 않을 때는 분석하면 안 돼요. 일반 개인들은, 경험이 짧은 개인들은 차트가 규칙적일 때, 규칙적이지 않을 때 분석을 했다간 속는다니까요. 자, 보세요. 4.5% 급등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투매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 공포심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아직 안 사라졌어요. 오늘 4.5%짜리 양봉 나왔다고 해서 끝났냐? 안 끝난 거예요. 뭐가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이 끝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불안해서 조금만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또 투매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럼 언제쯤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지느냐? 여기쯤 올라오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건가 이래요. 그래서 주식은 안 사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 정도 올라와야 이제 지수 걱정을 안 해요. 대신에 이제 본인들 종목 걱정하죠. 지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올라오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아무튼 지수가 바닥 나왔는지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아, 개인들이 여전히 심리가 불안해하겠구나. 네,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맞출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뉴스를 너무 많이 봐요. 네. 스마트폰 다 하나씩은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들고 있으면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맨날 똑같은 뉴스 거의 세뇌거든요. 네. 그래서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똑같아졌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주입식 교육이라면서요. 그죠? 네.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각하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잘 참고하셔요. 지금 우리나라 개인들이 많이 속아요. 매스미디어, 매스컴에 거의 진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네, 굉장히 좀 잘 속습니다. 네, 굉장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원전 테마주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원전 테마주들이 아무튼 어제가 엊그제 막 지수 급락할 때 막 빠지길래 속상해가지고 공방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전 테마주 저것도 나중에 이제 선거 대선 끝나고 나면 부동산 관련주하고 원전 테마주도 많이 갈 거다.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재명 씨가 되든 윤석열 씨가 되든 원전 테마주는 계속 갈 거다. 왜냐하면 싫든 좋든 써야 된다. 어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원전 테마주들 앞으로 많이 갈 건데.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추진한 이제 현 정부가 전 개탄스러웠거든요, 진짜. 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그러면 사나이답게 그죠? 네. 탈원전 밀어붙이면 그냥 그렇게 하든가요. 원전을 아예 쓰지를 말든지 안 쓴다고 막 그러면서 자 에너토크를 보세요. 네. 저는 이런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제 에너토크 빠질 때 참으라고 회원들한테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한테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잠깐만요. 에너토크 보죠.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지수가 폭락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급락한 이유가 또 뭐냐면 원래 뭐 급락을 했을 거예요. 지수가 폭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원전들을 조기 폐쇄한다는 거예요.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지 또 뭘 조기 폐쇄한다고 또 그걸 또 발표를 했네요 또. 그러니까 이제 원전 테마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수 폭락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최근에 지수가 폭락을 해도요 원전 테마주는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라도 개인들 저기 매매해가지고 돈 벌게 냅두지 거기다가 또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원전 조기 폐쇄하겠다고. 현 정권 이제 한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이제 또 이래놓으니까 제 딴엔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원전은 어차피 누가 이재명 씨가 돼도 원전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오늘 이제 에너토크가 상한가를 갔는데 보세요. 이거 손절한 사람 오늘 상한가 한 거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맞으면 7번 치고 보세요. 제가 뭐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 에너토크 추천한 적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들고 있다 손절하신 분이 상한가 한 거 보면 오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미치고 팔짝 뛸걸요? 근데 오늘 왜 상한가 갔는 줄 아세요? 매일경제 오늘 저녁 때 나왔는데 이 기사는 어제 나온 거지. 어제 저녁 때 탈원전 외친 문재인 정부 5년 원전 오히려 더 돌렸다. 맞잖아요, 그죠? 가성비 좋은 원전 우전도 높아져. 그나마 정권 초기 때 그죠? 기름값하고 저 가스비가 싸가지고 그나마 티가 덜 났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가스비하고 많이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니까 더 돌리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뒤에서 행동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폐쇄한다고, 또 조기 폐쇄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상한가 갔어요. 얘기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주식할 때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주식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진보예요, 좌파. 그러면 이제 좌파인데 우파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파 정권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그 정책을 잘 듣고 분석을 해서 돈을 버셔야 돼요. 돈 벌어야 되니까 집도 사야 되고, 그죠? 세금도 절세도 해야 되고, 애들 키우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좌파라고 해도 우파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책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우파예요. 그래도 좌파 대통령이 돼도 설령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도 정권을 그 현재 정권의 정책을 연구를 해서 그걸 따라가야 돼요. 대신에 그 말을 설령 내가 우파라고 해도 우파예요, 아니면 좌파예요. 근데 내 성향과 똑같은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 정책,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내 정치적 성향과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지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지 그거는. 근데 또 그 사람 나랑 똑같은 성향의 정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원전 테마주 그 나쁜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드렸잖아요. 더 돌렸다고. 하필이면 또 이 기사가 또 어제 저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종목도 급등하니까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머니에스라는 신문사에서 특징주 에너토크 정부 탈원전 정책에도 원전 의존도 증가의 강세.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이제 뒷목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꾸 손절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본 거잖아요. 원전 테마주 앞으로 많이 갈 거라고.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원전 의존도가 더 높았다잖아요. 희한해요, 진짜. 그래서 이제 20일 있으면 정권이 끝나요. 이재명 씨가 될지 윤석열 씨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누가 되든 지금까지 5년 이거는 끝나요. 그러니까 끝나면 누가 되든 간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어요.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 바뀌면 모든 이제 모든 저기가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동안은 조용해요. 6개월이나 1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조용. 그게 허니문 기간인데 그 순간은 또 조용해요. 권력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가겠어요? 정책주 가요. 대선 정책주가 아니라 이제 정부 정책주로 가는 거죠. 이름 바꿔갖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기 하세요. 에너토크도 그 손절하신 분들 얼마나 뚜껑 열리겠어요 지금. 에너토크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한신기계 다 올라갔어요. 어제나 엊그제 손절한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최대 19% 거의 20% 급등했어요. 여기서 들고 있는 분들 손절 안 했으면은 이만큼 말 그대로 20% 정도 손해 안 받지 않습니까? 한신기계는 눌림목이에요 지금. 눌림목이라니까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이거. 많이 떠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세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보선 파워텍도 끝난 게 아니고 저게. 근데 이제 엊그제 희한한 그 조기 폐쇄액이 나와가지고 쭉 빠진 거예요. 네. 종목들 잘 들고 있으세요. 네. 지금은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러시아 전쟁 날까봐 막 그러면서 일희일비하실 때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선거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지금 안철수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지금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자, 1번 아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뭐 민주당 지지하시건 뭐 야당 지지하시건 보수건 상관없이 그냥 다 찍어보세요. 네. 그냥 제가 제 방송이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네. 우리가 뭐 정치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찍어보세요.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말고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좀 찍어주세요. 네. 반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1번도 꽤 있으신데 4번도 꽤 있으시죠.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1번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네. 1번이 한 60%?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이제 논대 중인데 1번이 한 60%인 것 같고 4번이 한 40%인 것 같아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저도 한 60%, 70%인 것 같아요. 네. 100%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60, 70%? 한 70%일 것 같은데 대선주를 이제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네. 안철수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안철수 씨가 간을 옛날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 그 단일화 할까 말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예요. 근데 아무튼 단일화를 이제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다 안 한다 전제 하에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 볼게요. 네. 단일화를 하면은 윤석열 테마주는 좋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윤석열 씨 쪽으로 단일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기게 되니까 윤석열 테마주는 초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전체가. 그죠? 그러면 안철수 테마주는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일 겁니다. 네. 왜 그런지는 다음에 제가 또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긍정적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안철수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긍정적일 겁니다. 대충 제 머릿속에 그림이 있거든요. 네, 옛날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네. 긍정적일 겁니다. 단일화를 대신에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고 깔끔하게 딱 국민들이 보기에 둘 다 잘했네. 이 정도의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의 깔끔한 단일화를 하면 그러면 둘 다 좋습니다. 그러면 테마주도 둘 다 올라갑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떨어질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올라갈 가능성이 90%예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깔끔하게. 선거 끝나고도 갈 수 있어요. 왠줄 아세요?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렇게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저기 윤석열 씨가 실수 안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재명 씨 정치적으로 끝나요. 뭐 감옥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끝난다고요. 그 윤석열 씨는요. 그 이재명 씨 대선주는 앞으로 다 끝나겠죠, 그죠? 끝나겠죠. 그러면 윤석열 씨는요. 대통령 됐으니까 그 테마주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여태 그 세력은 매집했는데 아직까지 못 간 거는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정책 테마주로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럼 누가 남았어요? 안철수 씨 혼자 남았잖아요. 그럼 차기 대권 후보 1위가 누구요? 안철수죠. 이해되셨으면 7번. 자, 빨리 찍으세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죠? 네. 에이, 또 소설 쓰신다. 옛날에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갔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갔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전문가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사인 내잖아요. 다 팔고 나서 그 종목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안 지워요. 다 팔고 나서 리딩할 때 매도, 전략 매도 한 다음에 몇 달 더 지켜본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잘 팔았나, 실수했나, 더 가나 확인해요. 어떻게 끝나나 다 본다니까요. 그게 공부예요. 네. 다 확인한다고요. 네. 그래서 대선주들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전 다 알아요.
진짜로 다 한다니까요. 해봤기 때문에 다 지켜봐요. 이게 습관이 돼서 왜 습관이. 그럼 이재명 테마주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테마주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단일화가 됐어요. 그럼 이재명 테마주는 그때부터 하한가 할까요? 천만에요. 네. 하한가에 뭘 하한가에 가요. 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재밌는 일이 벌어질걸요? 네. 요거는 내일 봐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마 이재명 테마주가 제일 재밌게 갈 겁니다. 네. 사사삭 이러면서 막 갈 거예요. 네. 내일 저기 우리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먼저 얘기해 드리고 내일 저기 시간 되면 여러분들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네. 재밌어요. 이재명 씨는 끝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끝난다니까요. 안 끝나게 정식으로 끝나고 잘못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이재명 씨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단일화가 안 되면 단일화가 안 되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냐, 안철수 씨가 윤석열 씨가 되느냐, 이재명 씨가 되느냐 서로 막 싸우겠죠, 그죠? 네. 뭐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은 안 될 거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고, 된 사람은 이제 되고 나서 테마주도 또 가겠죠, 그죠? 그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안철수 테마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단일화 안 되면요, 안철수 씨가 욕 엄청나게 먹을걸요?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왜 지난주 일요일날 안철수 씨가 갑자기 부랴부랴 먼저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 줄 아세요? 지지율 자꾸 떨어지니까 떨어지기 전에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갑자기 막 저러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네.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고 그게 갑자기 아닐 수도 있어요. 뭐든지 다 그래요. 네. 앞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다 합니까? 네. 근데 아무튼 단일화가 깔끔하게 되면은 3명한테 다 좋아요. 3명한테. 왜냐면 윤석열 씨 거는 많이 가서 좋고 안철수 씨 거 또 많이 갈 수 있어서 좋고 이재명 씨 테마주도 좋은 거죠. 왜냐면 드디어 이재명 테마주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재명 테마주 중에 실적 좋은 회사들도 있어요. 못 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테마주라는 그 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칼. 옛날에 저기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가 변사또에 그 수총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목에 칼을 이렇게 뭔지 아시죠? 네. 나이프 그 칼 말고 이렇게 조선시대 때 이렇게 나무 판때기 이렇게 목에 걸어놓잖아요, 그죠? 네. 죄인들한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재명 테마주들이 지금 칼을 차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지도 못하고. 근데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좋은 거라니까요. 네. 이재명 테마주에서 계속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재명 테마주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칼을 벗고 족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역발상 투자. 역발상 투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상상력. 저는 그렇게 상상력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경험. 많이 해봤으니까. 거기서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이제.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헛소리 같죠?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네. 저는 상상력이 이렇게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 토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죠. 많이 경험해 왔으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런 거 보고서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지? 약 먹었나? 그러니까 약 먹었나가 뭐예요? 미쳤나? 그 소리예요. 어떻게 저렇게 가지? 가요. 네. 많이 배웠어요. 왜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켜보세요.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선거 일주일 정도 남으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가 끝나고 그 수많던 테마주들이 어떻게 됐는지 쫙 얘기해준다 그랬어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네.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갔던 거, 못 갔던 거, 나중에 또 간 거, 가다 만 거, 가려고 했는데 뭐 다음에 간 거, 별별 게 다 있어요. 대신해서 딴 걸로 간 거, 네.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네. 인맥주였는데 나중에 정책주로 간 것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네. 나중에 그 얘기 드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면,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대선주가 다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선거가 끝나면 대선주 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걱정들 하시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얘기한 사람한테. 여러분 불안하게 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대선주 몇 년 했냐고, 그 말 책임질 수 있냐고. 대답 못할 겁니다.
대선주 끝나면 다 그때부터 폭락한다고요? 에이, 안 그래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대선, 그러니까 딱 누가 발표됐어요, 그죠? 선거에 누가 이겼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떨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하한가하고 폭락한다 그러죠?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당선돼서 당선 기념으로 하한가 가는 건 제가 수십 개를 봤는데, 당선돼가지고 당선 기념으로 하한가 가는 거 수십 개 봤다고요. 된 사람께. 네. 안 된 사람 거는요, 주식시장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안 될 거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통령이건 뭐 국회의원이건 선거에서 떨어지는 걸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 돈이 제일 잘 알아요. 돈이 이미 거기에 돈이 빠져나가 있어요. 이미 처참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선거에서 졌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요. 이해되셨으면 저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전쟁이 나면은,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간다고요? 돈. 네. 똑같잖아요. 선거에서 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전쟁인데요. 네. 누가 먼저 제일 빠져나가겠어요? 돈이에요. 네. 이재명 테마주를 가지고 계시건 윤석열 씨 테마주를 가지고 계시건 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급락에 나온 상태에서 손절하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손절하고 싶으세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거 팔아서 어디 가실 건데요? 그게 어디 갈 건지 딱 정해지면 그때 손절하셔도 됩니다. 어디 가실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발이 안 떨어질 겁니다. 바람 피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돼요. 종목을 잘 들고 계신 우리 기존 회원분들, 잘 이겨내세요. 문자반 회원들도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 15년 가까이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지금 지수 막 폭락해 있고 종목들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이런 바닥이죠. 거의 뭐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바닥에서 신규 회원이 아무리 현금을 5억, 10억을 싸질머지고 들어와도요, 절대로 기존 회원들 못 이겨요. 기존 회원들 종목 들고 이제 막 눌려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다 종목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마이너스 난 종목 들고 있는 그 기존 회원을 현금 들고 있는 그 신규 회원들이 못 이겨요. 수익률에서 못 이긴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네. 종목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수익이 날 때까지 끝까지 들고 버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들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어금니 꽉 깨물고 갑니다. 끝까지. 근데 현금 들고 딱 바닥에서 들어온 사람은요, 조금만 수익 나도 그 돈 사라질까봐 빨리 팔아버립니다. 그 수익률 나중에 보면요, 신규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의 신규원보다 기존 회원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진짜라니까요.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주가가 올라갈 때도 없는 거예요. 지금 회원가입하려고 망설이는 여기 분들, 저희 방에 지금 들어오려고 망설이는 분들 많거든요. 예. 한 말씀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들어올 거면 빨리 들어오세요. 이리저리 재지 마시고.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신용에서 몰빵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들어올까 말까 재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네. 바닥이 나오면 들어올게요. 바닥이 알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바닥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력들도 자기들도 바닥 모른다 그래요. 그냥 바닥은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야. 그런다니까요. 네. 근데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바닥에서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큰 돈 못 벌어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시면 이 정도면 됐다 그럴 때 슥 분할 매도하면서 또 낮은 곳으로 가고, 또 수익 나면 또 팔아갖고 낮은 곳으로 가고, 네.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기존 회원들 항상 좋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다고. 여기 이제 제 회원은 아니지만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악착같이 종목 들고 버티는 분들 좋은 수익 내셔가지고 나중에 그 성공한 투자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문자반 여기 라이브 기존 회원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리고 신규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네. 오늘도 지수가 4.5% 폭등 나왔는데 자꾸 그러다가 다 놓치신다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기 우리 여기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저기 오늘 아침에 종목 추천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뭐예요, 지수가 아침에 붕 뜰 게 뻔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주식 사면 비싸게 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하고 내일 하려고 오늘은 추천을 안 했어요. 네. 여기 우리 회원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예, 윤마리님, 네, 이미 나가셨네. 네, 나가셨고, 잠깐만 이쪽은 좀 끌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하여튼 러시아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전쟁 얘기 때문에 자꾸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우리 또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잠깐만요. 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전문가를 할 때 제 앞에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전문가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 그 사이트 대표님이셨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그 전문가님이 방송이 끝날 때쯤에 항상 제 방송을, 제가 방송 처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전문가 할 때였는데 항상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들어가서 방송 들으라고 꼭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너무 감사해서, 네. 우리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네. 네. 김 실장님이 테마주를 되게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요즘에 보니까 뭐 여기 러시아 관련 테마주들도 잘 공략하셔서 수익도 많이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안철수 테마주 저희 방에서는 까미엔시 안내 이런 걸로 수익 냈는데 여기 김 실장님 방은 써니전자 뭐 이런 걸로 수익 많이 내셨더라고요. 오픈 베이스도 하신 것 같고, 그죠? 네. 수익 많이 내셨어요. 네. 잘 파시고 매수매도 되게 잘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 리오프닝하고 에어택시, 아까 베셀인가 그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게 에어택시거든요. 네. 그거하고 원자력 테마주 이분도 저기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네. 설명 잘 들어보세요. 네. 수익 잘 내고 계세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예, 거기 계셨군요. 네. 자, 여러분들 자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회원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띄워놓을 테니까 그쪽 연락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 좋은 언제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봄입니다. 네. 봄이 오고 있어요. 오늘 되게 추웠죠, 그죠? 요거 끝나면 봄이에요. 네. 봄이 오면 코로나 방역 패스도 많이 풀리고 참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또 열심히 또 여행도 다니고, 여행 다니려면 또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도 열심히 벌어야죠. 네.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요. 네, 오늘 밤에 푹 주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